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화에서는 문도구님이 대표팀의 빌드업 전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대표팀의 수비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난 평가전에서 5대1 패배를 당하면서 수비에 대해서 좀 약간 약점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서 만나게 될 팀들이 이제 강팀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를 만나다 보면 사실 그 팀들은 엄청나게 공을 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들 상대를 어떻게 보면 브라질과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브라질전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빌드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질이 이제 뭐 4-3-3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4-3-3 혹은 뭐 4-2-3-1 이런 이제 포메이션을 대부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하지도 않았고 내려서지도 않았어. 그럼 강팀한테 수비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저는 후방 압박. 기다려서 오히려 라인을 구축해야 된다, 아니면 애초에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날 브라질 경기 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서 있었던 걸 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 좀 너무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줬다,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해주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마르케시오나 티아고 실바가 있으면 얘가 공을 잡고 있으면 뭔가 마르케시오나가 이제 3백의 일부분으로 가고 티아고 실바가 가운데로 오고 산드로가 약간 이런 위치에 서 있거나 뭐 카세미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되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라피냐의 이제 가장 이날의 핵심의 전술은 사실 양쪽 윙이거든. 그래서 과르디올라의 축구를 보거나 투엘의 축구를 보면 다 이 양쪽 사이드 윙어들이나 풀백들이 이 우리나라 풀백과 윙어 사이 이 애매한 공간에 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날 우리가 진 이유 중 하나는 결정적으로 다니엘 알베스가 벌려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떼어주면서 손흥민을 살짝 끌고 가거나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고, 홍철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편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단 말이야.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황희찬이 뛴다든가 손흥민이 뛰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럴 때 이 볼이 너무 쉽게 라피냐의 발밑으로 이렇게 딱 일단 들어가. 근데 이제 여기다 반대발잡이를 갖다 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반대발잡이라고 하면 바로 압박을 가서 반대발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가게 하면서 축구를 했더라면 굉장히 상대가 쉽게 우리를 풀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이런 데서 딱 공을 잡았을 때 히샬리치가 이렇게 뛰니까 또 어떻게 돼? 라인 무르게 되고, 이럴 때 파케타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쭉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네이마르가 여기서 이렇게 싹 벌리는 거야,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반대로 네이마르가 여기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고 파케타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프레드랑 이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떼어주면, 야, 여기서 이제 라피냐가 너무 편하게 들어와서 이 반대 전환 킥을 또 때릴 수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반대 전환을 때렸을 때도 굉장히 우리 라인 깊숙이까지 이제 들어온 상태인데 바로바로 이게 압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 선수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또 네이마르가 빈 공간에서 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브라질이라는 상대면 세계 랭킹 1위고 존중을 해주고 이 선수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프리하게 놔뒀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다 하게끔 하면서 우리 빌드업을 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은 저희가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면은 아시아 예선전보다 훨씬 공격력이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는 어떤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게 제일 나을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이따가 내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하프 스페이스를 너무 쉽게 내줬고, 이 선수들이 굉장히 쉽게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려다니고 압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장 무서운 게, 반대발잡이가 공을 잡았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뭘까? 안쪽으로 치고 안쪽으로 편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딱 공이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쭉 넘어가자마자 바짝 딱 붙으면 이 선수가 일단 편하게 공을 못 받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 편하게 공을 받는 걸 많이 했고, 여기서 이 선수들은 뭐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가운데로도 정말 편하게 칠 수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한 명이 이렇게 편하게 제껴지고 계속 2차 움직임 해주니까 수비수들은 또 얘한테 딸려가니까 이 하프 스페이스를 너무 얘네들이 편하게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나 이제 가나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런 공간 자체를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포백을 쓰잖아.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쭉 뛰어들어가 줬다고 치고, 여기서 만약에 뭐 라피냐가 됐든 뭐 네이마르가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치고 돌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 미드필더들의 수비 위치. 미드필더들의 수비 위치야. 특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 양쪽 미드필드 이 두 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근데 이럴 때 이 선수들이 뭔가 여기 있는 선수를 너무 견제하면서 이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들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정우 형이 쫙 당겨주든, 오히려 수비수 한 명이 나와주고 정우 형이 이 사이에
사이에 껴주면서 이제 백승호까지 이렇게 내려와주고 뭐 손흥민이 이렇게 내려와 준다고 치면 이 선수들이 사실 프리하게 치고 들어왔지만 갈 공간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이런 크로스 뛰어들어가는 거 보고 크로스 올린다면 이건 사실상 골키퍼가 충분히 나오면서 캐칭을 한다든가 펀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선수들을 정우영이랑 백승호가 얘네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오히려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비었다. 결국에는 포백과 한 번에 맞닥뜨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포백과 이 상대편 공격수 3, 4명과 맞닿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포백이 얘네 4명을 이길 수 있냐? 기술적으로 훨씬 좋은 팀을 상대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브라질 때는 우리가 요런 수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요 우리나라 윙어와 윙백 사이에 요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 쉽게 들어가서 너무 편하게 잡고 했다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파라과이랑도 뛰고 칠레랑도 뛰고 이집트랑도 뛰는데 이때는 좀 완벽하게 다른 컨셉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전방 압박을 실제로 시작하게 했어. 일부러 브라질 상대로 이렇게 나는 벤투가 뭐 물론 지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수비를 하면 비디오로 찍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비하면 안 된다를 충분히 그 이후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경기부터 이제 우리가 수비를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뭐 선수들은 똑같이 내가 막 넣을 수는 없는 게 매 경기마다 라인업이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름은 일부러 다 맞추진 않았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약간 투톱의 느낌으로 막 손흥민, 정우영이 뛰기도 했고 약간 투톱의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 우리가 그날 경기부터는. 이렇게 이제 뛴다고 치면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 가져갔어. 그래서 이렇게 센터백들이 공을 받으려고 한다고 치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볼이 이 센터백한테 이렇게 공이 나가. 그러면 전방 압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손흥민 선수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해서 볼이 2번 선수한테 갈 수 있도록 유인을 2번 선수한테 갈 수 있도록.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손흥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를 쫙 하면서 나가면 이제 전방 압박을 한다고 치면 황의조가 이 센터백까지 나가고 뭐 황희찬 나가고 홍철 나가면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제 막 정우영이 물러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흥민이 이 각을 완벽하게 죽이면서 나가는 걸 일단 볼 수가 있었어. 손흥민이 각을 죽이면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있는 정우영이었거든 그날은. 정우영이 이 수비형한테 가더라고. 그 수비형한테 가고 이 볼이 이렇게 연결되면 황희찬 나오고 홍철 나와주고 백승호가 이거 묶으러 간다고 치면 김영권, 뭐 김민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미드필더가 있다고 치면 땡겨오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전방 압박을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3번 선수한테 3번이나 7번이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이 전환 능력이 있는 팀이잖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여기서 정우영을 조금 프리하게 두면서 이쪽에 있는 미드필더를 오른쪽 윙어 권창원이 됐든 나상하고가 됐든 이 선수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수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볼이 얘한테 연결이 안 되고 이제 길게 가게 되는 경우는 정우영이 같이 커버를 해주거나 여기서 뭐 백승호, 황희범이 커버를 해주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따서 바로 연결해서 이제 카운터택으로 뭐 나상호 뛰어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비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번 평가전에서는 그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없었는데 과연 문도구님이 생각하시는 대표팀의 최적의 수비 라인이 있다면은? 최적의 수비 라인은 나도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는 게 김민재가 이런 경기들을 안 뛰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칠레전 때 너 게리 메델 알아? 알아요. 미드필더.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선수잖아. 그래서 이제 상대가 변형적인 좀 방법을 가져가더라고. 우리나라가 전방 압박을 잘하다 보니까 게리 메델이 계속 이렇게 3백으로 끼는 거야. 3백으로 끼다 보니까 편하게 볼을 잡고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생각에? 이때는 그냥 라인을 좀 내려서서 상을 보는 게. 게리메들이 이렇게 쭉 가운데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전방 압박을 만약에 걸었다 치자. 그럼 똑같이 손흥민이 얘한테 볼이 갔을 때 이렇게 몰게 되면 여기서 황의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수비형을 잡아야 되는데 게리메들을 잡으러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공간들이 넓어져요. 그렇지. 황희찬이 나가고 홍철이 나가고 똑같이 뭐 이렇게 백승호랑 뭐 황인범이 이렇게 끌려 나가거나 이랬다고 했을 때 황인범이 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들 여기서부터는 더 어려운 게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유동성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공이 쉽게 풀려나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압박을 안 나가더라고. 게리메들이 뛰면서 이렇게 3백을 딱 만들어줬을 때는 압박을 손흥민이나 정우영이 시작하지 않았어. 근데 이러다 보면 얘네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공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볼을 주고 게리메들이 슬슬 이 정도까지 올라와. 예를 들어 다시 약간 원볼란치 느낌이 나면 이때부터 손흥민이 다시 걸고 얘가 딱 얘를 먹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압박하는 건 압박을 쭉 똑같이 뭐 얘가 뛴다 그러면 백승호가 이거 커버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정우영 딸려 나가고 황인범이 여기서 요 위치에 하면서 이 숫자 싸움을 한 명 더 늘려간다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압박을 나가니까 칠레나 파라과이나 뭐 이집트가 쉽게 절대 풀어나오질 못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전방 압박은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나가게 된다면 전방 압박을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전방 압박을 과연 강팀한테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상대 윙어나 윙백이 편하게 볼을 받으면서 뛰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브라질 같은 경우 이런 강팀들은 이런 압박들에 익숙할 거 아니야. 수비를 잘하는 팀들과 많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다니엘 베스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변칙적으로 안으로. 그치, 다니엘 베스가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황희찬이 어떻게 될까? 애매해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못 잡아서 브라질한테 친 거야. 그래서 전방 압박을 하고 싶은데 풀백이 여기 있어야지 황희찬이 이 압박을 가는데, 풀백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니까 황희찬은 하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얘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 우리가 그때 김민재가 치고 나가는 거 말한 것처럼 황희찬이 어떻게 돼? 날려나가. 얘한테 살짝 끌려나가니까 라피니가 너무 편하게 받고, 여기서 알베스 쭉 떼주니까 라인 무르게 되고, 백승원 또 얘한테 어프로치하면 이런 데서 이제 파케타나 프레드가 이렇게 편하게 공받아서 축구하니까 어렵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팀들이랑 우리가 경기를 안 할 수 없잖아. 월드컵에서 16강을 나가는 게 목표고, 뭐라도 이렇게 하려면 이런 팀이랑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고 수비를 좀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냐, 이렇게 풋백이 있고 뭐 수비형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얘한테 이제 볼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손흥민이 이렇게 압박을 갔어. 황희조가 똑같이 갔단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런 사이에 껴있다고 치면, 홍철과 황희찬이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거를 황희찬이 밖을 봐주고 홍철이 얘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황희찬이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내려와 주거나, 여기 미드필더가 받으러 나오잖아, 이거를 황희찬이 물고 이걸 백승호가 넘겨받고 이걸 홍철이 묻어야 돼. 이 커뮤니케이션과 이 호흡을 더 빨리 맞춘다면 브라질도 우리를 쉽게 절대 풀어낼 수는 없다. 그런 포르투갈이랑 이런 강팀들을 만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수비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라인을 내려서 기다렸다가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인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의 카운터택 능력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